오늘 집회를 했어요? 뭐 했어요? 박근이 있다라는 걸 경찰들은 아직까지 어디서 국민한테 지금 정치적 표현을 내리라 말아요? 맞아요. 좀 용감하다. 누군지. 잘한다. 어디 국민에게 협박질해 협박질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경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경고. 순수한 기자회견 하고 있습니다. 집회 금지 장소로 자, 거기서 경고합니다. 집회하는 거는 지금 누가 집회하고 있어요? 예. 누가 집회하고 있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하고 여기만 봐. 오케이. 아이고 야. 저 쓰레기들 아무튼. 자, 경찰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니까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 않고 경찰분들한테 화가 나는 겁니다. 경찰분들은 국민의 경찰이지 문재인의 경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찰분들을 존중하지만 만일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계속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데 위협을 주고 방해를 하면 일반 국민들이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경찰이 되고 문재인의 경찰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집회하는데 우리 기자회견 하는데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쪽 민노총의 집회는 다 허락하면서 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까? 여기 정보관님들 안 와 계세요? 정보관님들 저쪽 가서 좀 통제 좀 해주세요. 자,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서울시청 광장에 모일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모이는 것이지 저희가 와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모두가 다 정치적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그걸 갖다가 내려라 말아라 그 권리가 없습니다. 없어. 더 이상 계속해서 옆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얘기하면 우리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애국 시민분들 또 애국 유튜버분들 또 기자분들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거리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거리두기에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어떤 표현물이나 정치적 표현물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기자회견하고 무관하니까 뭐 그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자,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애국가는 준비가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청 광장 앞에 이렇게 진짜 감개무량하게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오른쪽에 보이는 태극기를 우리 국기를 향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태극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한 맹세. 바로 저희가 애국가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육성으로 애국가 1절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노동화 산천래 화려당산 대한 사람 대학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서울시청 앞에 애국가가 울려 퍼진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 앞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이와 같은 행사가 끊긴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리고 경찰들이 서울시장의 고시에 따라서 9명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말살한 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드디어 새로운 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123개 시민단체, 즉 대한민국 자유시민총연합 이름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바라는 메시지를,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서울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오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그 총연합의 명의로 성명서가 있습니다. 그 성명서를 유승수 변호사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국민에게, 대한민국에게 자유를, 10년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폭정에 신음하던 서울시, 성추행으로 사망한 서울시장을 대신하여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대한민국의 애국시민이 일제히 환영하며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문재인 독재정권 및 박원순의 폭정에 시달려온 자유시민들의 구심점인 대한민국 자유시민총연합은 이제 헌법질서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 의심에 맞이하지 않는다. 오세훈 시장의 시정활동 중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은 경제후보 박영선이 내세웠던 것과 같은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을 더 주는 등 이와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다.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박원순 폭정화에서 서울 시민의 기본권 유린에 앞장서온 서울시청의 만행의 실상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반성하게끔 하는 것이다. 일개 지자체장 또는 그 대행에 불과한 자들이 민주주의가 숨쉴 수 있는 마지막 숨구멍마저 처참히 틀어막은 것은 골백번의 반성을 통해 쉽게 씻을 수 있는 정도의 죄가가 아니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즉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짓밟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방해하지 마십시오. 방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방해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름대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이라고요. 지금 방해를 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서울시장은 지난 박원순 등이 행한 가장 큰 만행,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치 방역 계엄으로부터 국민을 해방시켜줘야 한다. 그동안 광화문 일대에서 박원순의 철저한 탄압에 신음해온 대한민국 자유시민총연합, 자유시민단체 123곳은 즉각 박원순의 방역 계엄고시 철폐를 선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만을 조건으로 하여 서울 전역에서의 집회를 보장한다는 것을 천명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한다.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첫 시정 과제가 됨으로써 새로운 시장은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을 천명하길 요구하는 바이다. 박원순 일당이 이승만 광장을 갈아엎어 시민들로부터 정치적 의사표현의 장을 앗아간 것은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체증하겠습니다. 경찰관에는 불법행위 체증하시기 바랍니다. 주지의 사실임에도 지금도 범죄자의 공사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즉각 이승만 광장의 공사를 중단하고 서울 전역에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향한 결단을 하여야만 한다. 우리 대한민국 자유시민총연합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헌법 수호 의무를 오세훈 시장이 즉각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그렇게 하리라 기대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자유시민총연합 123곳 시민단체 일동. 지금 기자회견 장소에 취재하신 분들 외에도 수도 많은 인원이 지금 집결해 있고 주변에서 박수를 치면서 호응하면서 실제 그 집회로 지금 밀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순수 기자회견으로 진행하시고 인원 9명 이내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소리가 더 시끄러워.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기자회견에, 그것도 기자회견장에 9명 숫자 제한을
어디서 했습니까? 없습니다. 불법이 불법. 문재인이가 하는데 9명 기자 제안을 했나요? 아닙니다. 어디 복주하고 있습니까? 문재인이가 피스아이라는 공중 종이 경보기에는 마스크도 안 쓰고 거기에 몇 명 탔어. 기자회견장에 이게 집회야? 기자회견장이 언제부터 집회를 하고 집회는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기자회견장에 이런 제안하라고 하는 법률이 있나요? 고시에서 그런 게 있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정세균 명의로 나온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이것이 처분인가요? 처분이 아니고 단순한 행정규칙이라서 우리가 그 처분에 대해서 처분이라고 법원에 갔더니 처분이 아니라고. 처분은 구체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서울시면 서울시장, 그리고 중구면 중구청장이 내리는 개개의 처분만이 행정처분이라고 법원에서 얘기해서 우리가 행정소송도 다 각하가 됐는데 어디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지금 9명 인원 제한이라고. 서울시장 오세훈이 지금 9명 거리두기 제한, 기자회견장에서 9명 거리두기 제한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렸나요? 아닌데 왜 경찰들이 나서서 그것도 기자회견장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냐 이거야.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나온 겁니다. 언론의 자유를 핍박하지 말고 헌법상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9명 제한하면서 지금 가보라고 마트에, 백화점에, 롯데백화점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는 괜찮고 백화점 안에는 그렇게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소독해서 그것도 물리적으로 가까이 팔짱 끼고 다니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는 거야? 언론의 자유라는 거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고 마찬가지로 종교의 자유라는 것도 집회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요청해왔던 것이고 백화점에 관한 그리고 마트에서 그 자유를 허용한다면 왜 이 광장에서 허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 광장은 오픈된 공간, 야외 공간이에요. 영국에서는 야외에서는 이미 마스크 끼지 말라고 아무런 집회 자유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전부 다 풀어서 경기장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국 바이러스는 다르고 대한민국의 바이러스는 다르냐? 안 다르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단체에서는 그것을 제한하지 말고 이 광장과 광화문을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 시절 이루어놓은 광화문 광장, 문재인이하고 서울시장 직무대행 서정엽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광화문 광장을 다 일관해서 도로로 다시 만들려는 거, 그걸 막았지 않습니까? 왜 막는 거예요? 광화문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세훈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직접적인 집합 제한 처분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지침이든 거리두기 지침이든 정세균이가 내린 지침이든
그건 다 행정규칙인 거 법률가니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데 구체적인 집합 제한 명령 전부 다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일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경찰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더더욱 발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그와 같은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자회견하는 겁니다. 지금 박원순이 아무런 근거 없이 9명 무쇠짓을 하니까 경찰이 그걸 또 받아서 9명 그러고 있습니다. 박원순 죽었습니다. 박원순 죽었고 새로운 시장이 와서 이 위헌적인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9명 무쇠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 우리 오늘 참여해 주신 많은 단체장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발언을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사 총구국 동지회 초대회장님이신 이두호 고문님, 네,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두호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의 간곡히 발언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께서 큰 표차로 박영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지만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 사전선거 문제 있다는 걸 다시 인식해야 됩니다. 사전선거가 당일 선거보다 10% 당신은 손해를 받고 박영선 후보는 10% 이득을 받습니다. 4.15 부정선거 때보다는 그 폭이 줄었지만 수단은 똑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두고 강탈당한 우리 젊은이들의 주권을 무시할 겁니까, 여러분? 무시할 겁니까, 시장님? 이걸 되찾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섭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사전선거 편안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투표 결과가 10% 이상 차이 나가지고 그 격차가 1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선거는 국민이 각성으로 선거를 치러서 당신이 이긴 겁니다. 그런데 국민 각성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누구냐? 2030 젊은이들입니다. 젊은이들이 사전투표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자기 주권을 강탈당하고 도적질 당했습니다. 이거를 침묵하고 계실 것입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 다음 대년 대선에서도 올바르게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사전투표 폐지하고 전자개표기 폐지해야 대선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저들은 이것을 묵살시키려고 이번에 전략적으로 뭡니까? 지는 선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는 선거는 무엇이냐? 선거법을 개정 못하고 개정 안하고 이 선거법 가지고 다음 대선을 하도록 하는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사전선거 폐지를 상반기에 관철해서 공직선거법을 올바로 해야 내년 대선에 희망이 싹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도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수 장성 예비역 장성단 백남환 장군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당의 공동대표로 있는 백남환입니다. 먼저 10년 아성의 여당 도시 서울에서 야당 출신이 새로 시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정말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잘 사는 나라로 바꾸어졌고 민주화 시대를 거치면서 반듯한 나라로 성장해 왔으나 난데없이 촛불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로 무섭게 후퇴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기 위해서 힘없는 민초들이 태극기를 흔든 것도 5년이 되어가고 있는 바 우리 태극기 부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구촌에서 있어왔던 어떤 시위보다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해왔고 가장 평화적으로 저항해온 민주적 시위였습니다마는 정부는 무엇이 두려운지 특히 작년 10월 1일과 금년 3월 1일에 수도 서울의 광화문 복판에서 보여준 거대한 산성 모양의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트 거물망은 세계 언론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제 경찰은 권력의 신여에서 벗어나 자유민주국가의 경찰로 거듭나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방역을 핑계로 9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고 초과 인원은 집회 장소로부터 50m를 이격시키고 외치는 구호가 같으면은 아무리 뛰어도 같은 집회 인력으로 간주하는 시위 규정은 북한과 중국에서나 볼 수 있는 비상식적 탄압 행위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방역만을 위한 것이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일국의 총리가 10명도 안 되는 민초들을 향해서 범위 수배하듯이 현장 근거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하고 집권당의 대표가 경찰의 명운을 걸고 시위의 확산을 막으라고 지시하는 등 망해가는 정부의 단말바적 형태는 이제 보이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외침은 들어주는 것이 민주주의며 오늘의 혼란을 극복하는 해법입니다. 더 이상 경찰은 백기환 씨 장례식에서 보여준 무능함과 민노총의 집회에서 보여준 이중잣대의 비겁함은 보이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 등의 어느 분야도 발전하는 분야가 없으며 서울시도 10년 좌파 정권 영향으로 구석구석에서 어디를 가도 사회주의를 연상케 하는 잔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 출범하는 오세훈 시장은 서울을 어디를 가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정치를 느낄 수 있는 예전의 활기찬 서울시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이 나라 최고의 두 영웅의 동상이 있는 곳이고 이 시청 광장은 서울 시민의 상징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서울시에서는 광화문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시청 광장은 서울 시민에게 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 앞 광장이 태극기 집회는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동성애 축제나 벌리는 이상한 광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서울시정을 위한 공약은 박원순의 공약이 유효한 게 아니고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 유효합니다. 당보다는 내일을 생각해서 서울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새로운 시장에게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 이야기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수장 백남환 장군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장군님 말씀하신 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전국 구국동지연합회 박창영 수석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은 애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지입니다. 과거 조선시대부터 유생들이 모여 상소를 올리고 집단 농성을 하던 유서 깊은 시위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못하도록 원천 봉쇄했습니다. 지금 지하철은 공감을 지르고 왔고
각종 유엔지에는 사람이 넘쳐나는데도 말입니다. 너무 비상식적이고 형평에 어긋나는 조치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골자로 한 희한한 방역 지침을 들이대며 유독 광화문 광장만을 더 세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처럼 사람을 모이지 못하게 통제하는 나라는 이 지구촌에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고 가는 야외 행사엔 전혀 코로나 감염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실제 그렇게 감염된 사례도 없습니다. 왜 한국만 유별나게 방역 독재를 하는 겁니까? 왜 애국 시민 집회만 탄압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호구로 말입니까? 국민들의 개배지로 부르는 겁니까?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된 가장 지켜야 할 국민 기본권입니다. 저는 작년 8월 15일 광화문 광장의 대집회를 상기해 봅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30명의 시민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이는 나라를 걱정하고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절규였습니다.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짓밟았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재인산상을 싸서 세계 웃음거리가 됐고, 그것도 모자라 집회자들의 신상을 털며 겁박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나라가 아닙니다. 이를 정상적인 나라가 볼 수 있습니까? 권력 유지를 위해 코로나 독재를 감행하고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사악한 야비한 독재 정권인 것입니다. 여당의 각종 음해와 공작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승리로 당선되신 오세훈 오세훈 시장님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 가지만 요청하고자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이념 아래 이를 소화하면서 우리 선주들이 희생과 피나는 노력에 어엿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지금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서울의 심장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어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은 어떤 이유에서든 훼손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모여 마음껏 외칠 수 있는 자유를 주십시오.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개방해 주십시오. 이와 함께 구인 집회 미만은 너무 가혹합니다. 근거도 없이 지들 마음대로 맞는 수칙에 불과합니다. 아울러 집회의 규모도 키워주십시오. 간격을 유지하면 실내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시민들에게 부정과 불의를 규탄하고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제발. 그래야지만 서울 시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광화문 광장은 시민의 재산이고 시민의 공간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탄압하는 건 우리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길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열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마지막 독일 신학자인 디트리히 베노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자는 그 자체가 악이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연설을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로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어렵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독재국가입니다. 그동안
독재 시정의 그 시정, 폭정 속에 신음하던 서울 시민들이 오늘 모여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어서 자유인권 실천 국민행동 주요섭 공동대표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서울시청 앞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독재 국가로 변절돼 버린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이라는 전대미문의 독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 몇 명을 기준으로 지금 상향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준점이 1000명입니다. 1000명이 육박하면 난리가 났듯이 집회를 다 금지시키고 광화문을 폐쇄하고 민노총 집회는 묵인해버리고 이런 정치 방역이 가능합니까? 이들은 미국이나 서유럽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확진자가 몇만 명씩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방해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도 아닙니다. 저는 작년에 실제로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격리시설에서 12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작년에는 14일이었다가 이제는 격리도 10일로 줄었습니다. 가니까 아무런 처방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집에 있으면 자동으로 낫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면역이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백신 맞으면 안 됩니다. 그 백신 맞고 문재인이 직접 백신을 맞으면 실제로 그게 맞는지 도저히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 가지도 전혀 효용도 없고 또 부작용도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가 맞은 것처럼 쇼를 하고 있어요. 자, 쇼통의 달인이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그리고 반기독교 정부입니다. 기독교에서 모이기만 하면은 정부를 비판하기 때문에 예배를 방해하고 헌법에 보장된 예배를 금지시키고 자기들 멋대로 몇 명 모이라 대면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하면서 협박을 해왔습니다. 역대 이런 정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사람들이 다 근무하고 식당에서 모여서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재밌습니다. 식사할 때는 코로나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마스크 쓰고 식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식사할 때는 5,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실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자기들이 세운 방역 지침은 다 무효화됩니다. 마스크도 벗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먹으려고, 밥을 먹으려고 대기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그 코로나가 너무나 영특해서 밥 먹는 사람만 피해가고 대기하는 사람과 이렇게 광장에 있는 사람도 다 코로나가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코로나는 문재인 코로나예요. 중국산 문재인 코로나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반대하는 사람에게만 달라붙는 정치 코로나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걸 과학이라고 질병관리청장 정경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어요. 정은경이 물러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치 코로나 방역을 갖고 국민들을 탄압하면서 모이지도 못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도 방해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이건 이미 독재 국가로 됐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하수인 노릇하며 김정은이 삶은 소대가리니 겁먹은 개라고 욕이나 먹으면서 문재인 지지하는 눈빠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국격을 떨어뜨린 문재인이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종북주사파 정권을 반대합니다. 절대로 코로나 정치 방역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1000명을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무한대로 확장시키고 국민들을 겁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로나 정치 방역은 절대로 반대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 방역을 반대하며 우리 국민들을 집회도 못하도록
광화문 광장과 이 서울 광장을 집회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저 경찰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하는 모든 반대와 규제를 전혀 동의할 수 없고 반대하기 때문에 철폐를 요구합니다. 이제는 정치 방역 끝났습니다. 문재인이가 아무리 떠들어도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피해 재난금을 받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부정선거 획책해도 국민들이 더 많이 반대하니까 오세훈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들의 이런 분노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문재인의 잘못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정치 방역에 놀아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 철폐하라! 철폐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셉 공동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클린선거 시민행동 오근호 공동대표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선거 시민행동 오근호입니다. 지금 여기 모이신 유튜브 기자님들과 그리고 경찰 관계자분 이렇게 여기 시청 앞에 모여 있는데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성추행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듬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사람의 만남을 방해하는 그자들이 사람입니까? 사람이 만나는 것은 천부 인권입니다. 하늘이 준 권리지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나라가 준 게 아닙니다. 이 만남의 권리, 이 집회의 권리는 그 어떤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우리 국민의 만남의 권리, 집회의 권리를 빼앗는 흉악한 놈들이 있습니다. 종로 경찰서장, 그리고 서울 경찰청장, 그리고 대한민국 문재인 이놈들이 마귀 새끼들입니다. 악마 새끼들입니다. 악마 새끼들. 지난 세월 우리가 이 악마들을 얼마든지 봤습니다. 히틀러와 같은 악마 새끼도 봤고 마오쩌 같은 악마 새끼도 봤습니다. 그들이 선출로 당선되었지만 형식은 선출이었지만 그것이 온전한 선출이었습니까? 이 악마들의 집회 권리, 우리 국민의 인권을 빼앗는 이 악마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찢어 죽여야 된다. 현 정권의 악마적인 이런 정권은 반드시 찢어 죽여서 우리 정의로운 시민들, 우리 자유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서울시청 6층에서 벌어진 흉악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흉악한 일만 할 것입니까? 정의롭고 자유로운 우리 국민의 인권을 드러내는 그런 시정을 펼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클린선거 시민행동 오근호 공동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연사분으로는 마지막입니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문수정 변호사님 말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의 당선으로 이제 서울의 봄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봄을 상징하는 진달래색 옷도 입고 왔는데 아직 서울시청 앞은 춥습니다. 아직 서울시에는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이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요체는 선거입니다.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선거를 공정하게 해야지만 서울에 진정한 봄이 오는 것입니다. 먼저 시민단체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의 돈으로 시민단체에 엄청난 돈을 퍼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매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매표 행위 중단해야 됩니다. 이 죽은 박원순이 뿌려놓은 수많은 매표 행위 근절해야 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매표 행위를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가 이런 매표 행위를 자행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십시오.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1대 총선 엉망으로 선거를 자행했고 부정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런 말도 한 적이 없이 오직 이번에는 잘하겠다, 보궐에는 잘하겠다, 다음에는 잘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어땠습니까? 통계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두호 고문님 말씀해 주셨고 137표가 갑자기 공중에서 사라지고 30몇 표가 유령표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제대로 할 능력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만약에 이 어처구니 없는 오합지졸물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울시 세금이 들어간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우리 세금이 저런 멍텅구리 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해골차는 사전선거는 무조건 본인들한테 유리했다 했습니까? 그것은 사전선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옆에 계신 오건호 대표님의 클린선거 시민행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 참관인을 통해서 안 사실은 특정 지역에서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 위장 전입을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정선거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유로운 시민들의 뜻을 꺾고 본인들의 의지대로 선거를 좌지우지하려는 이런 시도 발본색원해야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 이런 파렴치한 위장전입자들, 이 위장전입으로 인한 부정선거 깔끔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표현의 자유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미국 수정헌법에서는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수정헌법 제1조입니다. 왜 1조입니까? 표현의 자유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률의 근거에도 없이 너희들은 마스크나 쓰고 다녀, 너희들은 같은 사람끼리 밥 먹지도 마, 모르는 사람끼리 100명이 모여서 먹으면 코로나는 없지 않고 아는 사람들끼리 6명이 모이면 코로나는 없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결국 자유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너희들의 정치 교환을 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로 부정선거를 뚫고 당선되신 오세훈 후보님, 이제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되는 그런 사명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고 계십니다. 서울에 봄을 다시 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문소정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원래 제가 여기까지 하고서는 마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아직도 경찰이 이게 코로나 뻥이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 우리 고영일 변호사님의 가르침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면
혐오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중국 공산당 바이러스라고 하겠습니다. CCP 바이러스라고 외국에서는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K방역이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숫자 발생으로 전 세계 86입니다. 우리나라가 10만 명 조금 넘게 나왔습니다. 전체 환자가. 미국은 310만 명이 나왔습니다. 미국 방역이 이렇게 허술해서 310만 명이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인구가 3억 3천만 명인데 그 중에 4억 4천만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이상 검사를 받았던 겁니다. 120%를 받으니까 누가 환자고 누가 환자가 아닌지 명백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15%만 받았습니다. 5,100만 명 중에 800만 명밖에 검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0만 명만 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간단한 진단 키트를 외국에 15,000짜리를 그렇게 많이 수출을 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진단 키트를 통해서 바로 10분이면 누가 환자고 누가 환자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부구치소에 접견을 가면 간이 테스트를 합니다. 10분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 전 국민에게 간이 테스트를 통해서 10분이면 결과가 나온 것을 왜 막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원하는 대로 자기들 원하는 시간에 환자들을 만들어내려고 집회 제한을 하려고 하면 갑자기 진단검사자 수를 10만 명, 20만 명으로 늘리면 진단한 사람 중에 1.5%가 확진자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70만 명이 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숨기고 자기들이 집합 제한을 하기 위해서 이따위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렇게 수출하고 K방역을 외치는 전 문재인은 진단키트를 대국민에게 전부 다 나눠주면 확진자는 집에 확진자는 이 진료소에 보내버리면 되고 가족들은 그냥 2주 격리시키면 대한민국은 한 달이면 끝납니다. 근데 왜 국민들에게 반대할 수 있는 자유, 여기 나와서 시위할 수 있는 자유, 나 문재인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집합,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설날 집에 가는 것을 국민들을 다 막아놨습니다. 고향에 가보니까 이장들이 돌아다니면서 5명 이상 모였는지 검사하고 있어요.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가 조상들을 섬기는 것까지도 다 막아놨습니다. 온라인으로 언제부터 제사를 지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신앙의 자유와 바로 이 양심의 자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이 집회의 자유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그 자유민주주의의 기초가 되고 전제가 되는 권리인데, 이것을 이 공산당 사회주의에 물든 주사파 정권은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저는 요청합니다. 서울 시민들에 대해서 간이 진단 키트 전부 다 나눠주고, 지하철 들어가는데 왜 그 간이 검사를 하려? 다 검사해서 바로 밝혀지면 확진자만 분리하고 나머지 그 가족들은 2주 집에 거하면 한순간에 한 달 내에 끝나는 것을 이거 하면 당신은 대통령이 되는 거야.
서울시에서 먼저 풀면 당신은 내년 대통령이야. 그걸 할 수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내가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일 때만 당신의 대통령 대권을 꿈꿀 수 있는 사람임을 이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미약하지만 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출동하신 경찰분들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보셨습니다. 많은 시민분들, 국민분들께서 보셨습니다. 123개 시민단체, 우리는 다른 시민단체라는 별다른 종족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누군가가 하나로 뭉치려고 하고 이것을 억압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독재국가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의사교환의 장, 의사표현의 장이 바로 광화문 광장이었습니다. 이승만 광장이었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세훈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서울의 봄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청 앞은 집회 금지 장소다. 기자회견 9명 넘으면 처벌한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경찰이나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뻔뻔하게 할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정치적 표현이 탄압받는 나라인 바로 독재국가인 것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아직도 죽은 박원순의 고시, 독재고시, 방역개헌고시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이미 효력이 없다.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판단하겠다. 그에 따라서 이미 지난 3일 전에도 20명의 집회가 광화문 앞에서 허용이 됐습니다.